동네 연필 공원입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이죠. 이때쯤에 저녁 날씨는 참 선선하고 좋습니다. 집에서 잠시 명상을 좀 하다가 무료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하나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좀 금전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 또 건강하게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하고, 또 하나가 내가 사는 세상이 좀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 그게 제 세 가지 이제 관심사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우선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친구가 이렇게 없어져요. 예전에는 자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친구들한테 양보를 좀 하는 게 있었는데, 나이를 좀 더 먹게 되면은 그럴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좀 불편하면 그냥 안 보죠. 젊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이 먹어서 가장 슬픈 게, 무슨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있고 수입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는 희망이란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나온 세월의 그 나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흔히들 나이 먹은 사람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제로라고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40대 중반쯤 되면은 직장 생활에서 더 이상 기술적으로 경험할 건 사실 없죠. 나머지 문제는 경영을 하고 이런 문제인데, 그건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 이런 데서도 임원이 되기 힘이 들죠. 또 그 정도 경험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게 그게 효율적이고, 또 돈을 주고 사람을 쓰는 입장에서도 그게 맞습니다. 나이 먹으면 그런 이야기 너 잘하는 게 많은데 어쩌고 잘하는 게 좀 많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정도 하려면 많습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 나이 대우집도 해줘야 되고, 또 나이 먹으면 또 저대로 좀 까탈스러워져요. 그 기분 마사지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죠. 더 이상 이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수입 줄 것밖에는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비용이 드는 일에 몸을 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좀 슬프죠. 그 슬픔을 뭐 감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주변에도 봐도 그렇고, 친구도 봐도 그렇고, 유행가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개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 사랑을 해. 내 나이가 늙었지.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젊은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이 가요. 헬조선, 헬조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클 때 비교하면은, 이게 지금 무슨 헬조선입니까? 해본 조선이지.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좀 여건도 되고, 직장에서 누구 상사가 뭐라고 그러면 바로 꼰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 직장에서 회식 간다 이러면 안 가면 매장 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럽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늙은 것들은 아직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집을 해요. 제가 보기엔 좀 바보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딴 게 아니고, 자기가 쭉 해오던 그 습성대로 이제 하는 거죠. 자기가 그게 편하니까. 또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직장이면은 상사하고 부하 관계가 있어서 부하가 눈치를 좀 보게 돼 있으니까 억지로 따라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굴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다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이 엷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서 직장 생활할 때 회식하는 게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그래도 끝까지 따라다니고 그런 직장 생활 하긴 했는데 정말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직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방에 그걸 아이고 나는 싫습니다.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상사들이, 직장 상사들이 인사 고가권을 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눈에 벗어나서 이익이 될 거는 없거든요. 적당하게 좀 따라는 주십시오. 대신에 요즘 젊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실현 내색을 하면은 그 꼰대짓 하는 상사도 그 싫어하는 줄 알아서 눈치를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줄 겁니다. 근데 다들 그러는데 나 혼자만 못하겠어. 그럼 바로 찍히는 거죠. 직장생활 괴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이 세상은 좀 공정함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정함이 좀 보장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공정하고 비슷한 말이 공평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고는 엄밀하게 다르죠.
공평은 뒤에 이렇게 뭐 평등하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정은 발을 정자를 쓰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는 뜻이죠. 인류 역사상 제대로 공평한 적이 있습니까? 원시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맘모스 이런 거나 뭐 잡으면은 들이 자기가 이렇게 그 사냥하는데 기여한 만큼 이렇게 나누었다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공평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은 그런 거는 없죠.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이제 공정일까요? 그게 공정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게 공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령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또 진력을 다해서 힘들게 그 얻은 결과물이 아주 좋은 경우하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뭐 놀기나 하고 뭐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쁜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그때 그 좋은 결과물과 나쁜 결과물은 그건 공정하다고 그게 공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공평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뭐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나온 그 과정들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물의 차이는 그건 공정한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내가 나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적게 얻게 되는 결과물을 받은 사람도 수긍을 하게 돼 있죠. 나는 뭐 하루 24시간 중에서 뭐 18시간 놀고 먹고 놀고 하는 사람이 24시간 중에서 뭐 20시간 공부하고 일하고 한 사람이 많이 받아갔다는 걸 갖고 에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차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정교화돼 있다 해야 되나 정교화라는 거 좀 웃긴다 뭐 그런 사회라면은 그게 공정한 사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죠. 제가 이제 애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그나마 이제 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좀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좋은 뭐 명문대는 아니지만 뭐 그럭저럭 갈만한 데는 나와서 그 좀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좀 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애는 공부를 좀 안 했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서 우리 큰애에 비해서는 급여도 작고 뭐 대우도 좀 못하는 그런 데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둘 다 뭐 거기에 수긍을 해요. 저는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공정한 사회다고 하는 거죠. 그 얼마, 뭐 며칠 전에 뭐 자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사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사고라는 데가 중학교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가지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의 재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대학 동기 중에서 그런 데 보는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근데 그건 제가 보기엔 별로 공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그 첫 번째 선결적인 게 기회가 똑같은 기회를 주어줘야 된다는 건데, 부모의 재력이라든지 뭐 부모의 열성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고등학교 다음에 대학을 가니까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의 수준 자체가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좀 공정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을 하는 나라니까요. 고등학교 가서 뭐 또 더 열심히 하고 또 부모도 뭐 도움도 받고 이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차이 나서 가는 학교가 달라지고 그런다면은 저는 뭐 그거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사고 특수고 이런 것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부합이 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제 친구도 그렇고 뭐 제가 꼰대니까 뭐 꼰대 같은 놈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힘들고 뭐 힘든 일은 안 나오고 뭐 폼 잡으면서 뭐 돈 많이 주고 뭐 복지 좋고 이런 데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젊은 애들이 뭐 그런 데 안 가는 거 아니냐,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거기만 가도 못 먹고 사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전혀 뭐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 건 않습니다. 보면 뭐 진짜 형편없는 새끼들이 뭐 재화 생각 안 하고 뭐 특히 그 낮에 PC방 가면 그런 놈 되게 많습니다. 또 제가 도서관에 자주 가는데 거기 가면 또 열심히 뒤지게 하는 애들 있고, 거기다가 PC방 가면 낮에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차별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들다가,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급여를 많이 주고 이렇게 복지도 좋고 하는 대기업과 중기업은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소기업 이런 데는 급여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납니다. 처음에 급여 차가 많이 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돈 많이 주는 데서 당연히 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애들을 뽑고 싶겠죠. 그뭐 상대적으로 못하면은 뭐 좀 대우가 나쁜 데로 가야 되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그 대기업에서 부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받는 급여하고 소기업에서 부장 정도 되는 사람의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이 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버는 돈이 다르니까. 문제는 내가 어리고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하지 못해서 처음에 그렇게 조건이 나쁜데 일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하고 죽을 땅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 처음에 벌였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를 하죠. 열심히도 하고 잘해보려고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대기업체만 20몇 년 다녔는데 대기업체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누구 이직을 해오면은 경력을 안 쳐줍니다. 아예 핫바리 취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어간 곳이 그 영원히 그 직장에 그런 차이가 나는 직장이 이렇게 고차가 돼버려요. 고차가. 그 까딱 잘못하면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된다고. 이게 무슨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상한 거 무슨 개그 물리좀 비슷한 그런 게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있는 놈이 또 없는 놈을 또 뒤지게 또 갈구거든요. 그걸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갈구는 것 정도는 좀 괜찮은데 인격 모독을 하죠.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실업률을 유발시키는 인자가 그런 고차가 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가 점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학년에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뭐 좀 제가 그 본고사 세대가 아니고 뭐 저기 그 뭐 요즘은 수능이나 뭐 그런 것을 해서 제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는 확률이 그 당시에는 이제 고교 평균화 시대였으니까 한 학년에 한 15명에서 20명쯤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좀 지방에 있는 좀 국립대, 지방에 있는 국립대도 명문들이죠. 뭐 그것도 좀 상위권이고 그거 아니면 뭐 그런 데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 보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 때는 좀 그런 면이 있어서는 기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물론 젊은 사람들이 사고방식도 많이 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면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세상에 좀 급격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좀 충격적일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됐고 제일 추접스러운 그 정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별로 불만이 없는가, 그런데 별로 불만이 없는가, 선거 때 참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 빨리 좀 뒤지셨으면 좋겠는 그 뭐 태극기 들고 있는 늙은 놈들이 선거하면 열심히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게 뭐 반영이 더 많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태극기 들고 사는 그 사람들 참 답답해서 오늘은 뭐 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해보네요. 혹시 이야기를 듣는 좀 젊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투표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고 좀 정치 이런데 좀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너무 혐오스럽죠? 저도 혐오스럽습니다. 오늘은 좀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살살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 이 아파트 사이길이 멋집니다. 밤에도 좋은 밤들 보내시고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꿈꾸고 그걸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갑이긴 한데 저도 좀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런 여생을 좀 보내고 싶어요. 또 조금 힘이라도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좀 지금보다 좀 나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 응원도 좀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